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티형 옹벽 물량 산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티형 옹벽 물량 산출하기 전에 옹벽의 정의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옹벽이라는 것은 흙이 토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벽체 구조물을 말합니다. 자, 이런 옹벽은 크게 중력형 옹벽과 반중력형 옹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중력형 옹벽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의미하고 반중력형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옹벽을 의미합니다. 이때 단면형에 따라서 L형 옹벽, 선반식 옹벽, 역티형 옹벽, 앞부벽식 옹벽, 뒷부벽식 옹벽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알아볼 것은 이 역티형 옹벽과 앞뒤부벽식 옹벽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다뤄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티형 옹벽의 각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역티형 옹벽이라는 의미는 T자가 거꾸로 돼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역T자 모양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벽체라고 합니다. 벽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벽체 뒷부분을 뭐라고 하냐, 배면이라고 그래요. 이때 배라는 얘기는 한문으로 뒷배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뭘로? 벽체의 뒷면이다. 그래서 이 배면에 채워지는 흙을 배면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벽체 요 밑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접판 혹은 기초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판, 이 앞부분을 앞굽이라고 하고 요 뒷부분을 뒷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옹벽 자체가 활동에 대해서 저항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접판 밑부분에다가 돌기물을 설치해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활동 방지 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시어키라고 하죠. 자, 각부 명칭은 뭐 이 정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은 역티형 옹벽의 산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물량 산출 조건이죠.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로 하십시오. 교재의 도면을 봐주시고 문제 조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맨 먼저 자, 첫째로 문제 조건은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W 완철근은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그랬죠. 자, W 완철근을 보면 W 완철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철근이에요. 그렇죠? 자, W 완철근은 여러분들 철근 상세도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자, 그리고 W2, W3, W4 철근은 3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이 지금 선 하나에다가 W2, W3, W4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단면도만 봐가지고는 구별이 잘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구별할 경우는 철근 상세도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철근 상세도를 참조하시면 W2 철근이 가장 긴 철근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W2 철근은 300 간격으로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 W2 철근 간격이 30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W3 철근은 어떻게 하냐? 이 철근보다 좀 작은 철근이 W3 철근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W3 철근인데 이 W3 철근도 마찬가지로 300mm로 해서 배근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W4 철근은 길이가 더 작은 겁니다. 그죠? 더 작아서 이렇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 간격으로 배근한다. 즉 우리가 W2, W3, W4 철근을 같은 위치에 배근하지 않고 그 사이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예요. W2와 W2 사이에 W3와 W4 철근이 들어가죠. 그럼 이때 각각의 철근들의 간격은 100mm씩 간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면도에서는 보면 단면도 의미는 정면도 의미입니다. 정면도 의미니까 여기서 정면도에서 쳐다본다면 가장 긴 철근 하나로밖에 도시가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동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 하나다가 표시해 줄 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단면도에서 표시할 때는 어떡하냐?
이때 이 W2 철근은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은다면 요 윗부분에다가 W2 철근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W3 철근은 이 W4 철근과 요 사이에 요 부분에 대해서 쭉 연장을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다가 W3 철근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 그리고 맨 밑부분에다 여기다 W4 철근이라고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이 구간에서는 아무 구간이나 표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단면도에 이렇게 선 하나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의미죠. 자, 다음은 F1, F3, F4 철근은 200 간격으로 배근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보면 F1 철근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F3 철근은 접판에 들어가는 선철근이죠. 그리고 F4 철근도 마찬가지로 접판에 들어가는 선철근이에요. 자, F3와 F4 철근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선 하나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철근 상세도로 보시면 F4 철근은 이렇게 끼른 철근입니다. 그죠? 끼른 철근이고 F3 철근은 그 접한 앞급에 들어가는 짧은 철근들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F3하고 F1 철근 이런 것들이 바로 200 간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200 간격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 간격이 되겠죠. 사이사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정면에서 보면 어차피 선 하나로밖에 그려질 수가 없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다 해서 이 부분을 F3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고, 이 부분에는 바로 F4 철근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표시를 할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W2, W3, W4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려질 때 선 하나로밖에 그려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자, 그리고 F2, H, K1 철근은 1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우선 F2 철근은 이 접한 뒷굽 부분에 이렇게 배근되는 철근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100mm 간격이다. 그리고 H는 뭐의 약자입니까? 바로 헌치에 대한 약자죠. 그래서 이 헌치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헌치 철근은 뭘로 1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그리고 K1 철근은 뭘로? 거기 보면 돌출부, 활동 방지벽 부분에 들어가는 선철근이 바로 K1 철근입니다. 이것들은 1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S1, S2, S3 철근은 200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배근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단면도로 보시면 지금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실선과 점선의 의미가 바로 지그재그로 배근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량선출시 소수의 넷째 자리에서 발음을 말하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넷째 자리까지 쓰고, 마지막에 결론값에 대해서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셋째까지만 쓰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도면에서 단면도라고 있는데 그 단면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보면 단면도 부분이 지금 빗금이 쳐 있습니다. 그죠? 빗금 친 부분이 단면도다 그랬는데, 그 단면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구조물의 어느 임의점을 잘라서 정면에서 쳐다본 정면도 의미가 바로 단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면도는 바로 정면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단면도에서 이렇게 선철근으로 나타나는 것은 길이방향을 이렇게 껴넣는다는 얘기고, 단면도에서 점철근들은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는 철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은 벽체에 배근되는 선철근, 즉 W1 철근에 대해서 철근 수량을 산출해 봅시다. 자, 우선 W1 철근은 배근 조건이 문제에서 200mm 간격으로 배근하십시오 그랬죠. 자, W1 철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W1 철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1 철근은 200mm 간격으로 배근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200mm 간격으로 배근된다는 얘기. 자, 그런데 이때 이 단면도에서 선철근은 철근 수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칸수가 철근 수량이 돼요. 그렇죠? 칸수가 철근 수량이 된다. 그러니까 자, 이때 선철근이니까 마찬가지로 칸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칸수는 몇 칸이 나올까요? 자, 1m당 산출하는 겁니다. 옹벽은. 그래서 1m당 산출하니까 1000 나누기 200 해가지고 5칸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량은 5개가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철근 수량은 5개가 되겠다. 자, 그리고 자, W2 철근, W3 철근, W4 철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W2, W3, W4 철근은 옹벽 이 후면에 들어가는 선철근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철근이니까 이것도 철근 수량은 칸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W2, W3, W4 철근은 300 간격으로 배근한다 그랬죠? 300 간격 배근이니까 1000을 300으로 나눠주니까 3.333칸이 됩니다. 즉 3.333개가 철근 수량이 되겠다. W2, W3, W4는 다 같겠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벽체에 배근되는 점철근에 대해서 봅시다. 자, 벽체에 배근되는 점철근이다. 이 점철근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볼까요? 자, W1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고 W2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 지금 점철근이 있는데 자, 이런 점철근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배력철근들의 의미예요. 즉, 건조 수축 및 온도 철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벽체 후면의 점철근을 W6로 써놓고 W5로 썼죠. 자, 6가 아니고 W5로 써있고 이 부분이 W6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점철근을 하나로 다 뺄 수도 있습니다. 이 벽체에 들어가는 점철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보니까 후면과 전면의 점철근을 구분해서 산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점철근 수량입니다. 자, 점철근 수량은 철근 수량은 어떠냐? 칸수 플러스 1이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이 칸수 플러스 1이다. 그럼 이때 이 W5의 철근 수량은 치수기입을 보고 하시면 되겠죠. 치수기입을 보면 자, 34A에 200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요게 바로 칸수라고 했고 요게 간격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칸수가 34칸이다. 그럼 이때 W5 철근 수량은 칸수 플러스 1 되니까 34 플러스 1 하니까 35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W6 철근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같겠죠. 전후면에 지금 동일 높이로 동일 간격으로 배근되는 철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치 부분에 들어가는 그 헌치 철근을 다시 볼까요? 이 헌치 철근은 지금 H철근이라고 했는데 H철근 단면도에서 지금 선철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헌치철근의 배근 간격은 어떻게 됐죠? 헌치는 H철근의 배근 간격은 100mm 간격으로 넣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치철근도 선철근이기 때문에 칸수가 수량이 되니까 1000 나누기 100 하니까 몇 나오죠? 10칸이 되겠네요. 즉 10칸, 칸수가 수량이니까 바로 10개가 H철근 수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판에 배근되는 선철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접판에 배근되는 선철근 해가지고 F1과 F2 철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자, 접판에 배근되는 선철근인데 F1 철근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요. 자, 그리고 F2 철근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들어요. 접한 부분에. 근데
이 F2 철근은 배근 간격이 100이고 F1 철근은 배근 간격이 20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면도에서 선철근이기 때문에 칸수가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F1 철근 수량은 어떻게 되냐? 자, 칸수가 개수다. 즉 칸수는 배근 조건이 지금 F1이 200으로 주어져 있죠. 1m당 산출하니까 1000ml 200으로 나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칸 수량은 5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F2는 어떻게 됩니까? F2는 100ml 간격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100ml 간격이니까 10개가 되겠네요. 10칸이죠. 즉 다시 칸수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틀리지 않으려면 문제 조건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접판에 배근되는 선철근이 있어요. 자, 접판에 배근되는 선철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죠? 자, 요 부분에 아까 F4다, 그리고 요걸 F3다 그랬었어요. 문제 조건에서,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었죠, 아까? 이런 식으로 배근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게 F3였고, 이런 철근들이 바로 F4 철근이다 그랬어요. 자, 이때 우리가 F3와 F4 철근은 이 배근 구간 간격 거리가 200mm로 배근하라 그랬죠. 이것도 선철근이니까 마찬가지로 칸수가 개수가 되겠네요. 그럼 일단 F3와 F4 철근은 배근 간격이 같다. 그럼 철근 수량도 같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즉, 자 200mm 간격이니까 1000을 200 간격으로 나눠주니까 뭘로 5개가 수량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5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접판에 배근되는 점철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접판에 배근되는 점철근이 있는데, 그 접판에 지금 요 부분에 이렇게 점철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뭘로 뺐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F5다 그랬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죠?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여기까지를 F5로 빼라 그랬어요. 그죠? F5로 뺀다. 즉, 이 부분과 접한 상면 앞끝 부분과 접한 하면에 들어가는 점철근은 다 F5 철근으로 계산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 F5 철근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접한 요 상면 부분에 들어가는 거. 예? 접한 상면 부분에 들어가는 게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자, 접한 상면 부분에 들어가는 게 6A에 250 그랬어요. 자, 6이 칸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로 6칸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때 점철근이니까 칸수 플러스 1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 플러스 2라니까 7개가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접한 하면에 들어가는 철근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도면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칸수를 세워보기로 합시다. 맨 앞에 6A에 250 했으니까 6칸이 되겠고, 128 한 칸, 794 한 칸, 153 한 칸, 그 다음에 3A에 200, 이때 3칸, 2A에 250 2칸, 175 한 칸, 15A 200, 그러니까 여기서 15칸이 되겠죠. 그럼 그걸 다 합치면 30칸이 됩니다. 30칸이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과 점 사이에 들어가는 수량은 칸수 플러스 1이니까 30칸 플러스 1하니까 31개가 되겠다는 얘기죠. 즉 F5의 철근 수량은 정판 상면과 정판 하면에 들어가는 7개와 31개 합 38개가 바로 F5의 철근 수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F6 철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F6 철근은 어디냐?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자, 이 부분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점이. 접한 상면 부분인데 상면에서도 주로 뒷끝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뒷끝 부분에 대한 거죠. F5 철근은 지우고 설명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F6 철근은 접한 뒷굽 부분에 들어가는 점철근이다는 얘기죠. 자, 이때 칸수를 한번 씌워볼까요? 칸수를 씌워보면 이 부분에 상면 부분에 지금 치수기 맨 앞에 여기에 710이라고 주었습니다. 여기부터 칸수를 씌라는 얘기죠. 한 칸 710 한 칸, 195 한 칸, 3A 200 3칸, 2A 250 2칸, 175 한 칸, 15 한 칸. 그럼 총 F6는 몇 칸이 나오죠?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23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칸수가 23칸이고, 자, 점철근이니까 칸수 플러스 1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24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활동 방지벽에 배근되는 철근, 즉 K1과 K2 철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선 K1 철근은, 자, 이 철근은 우리가 K1 철근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배근 조건에서 보면 이 K1 철근은 100mm 간격으로 배근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단면도에서 선철근이 되니까 칸수가 되겠죠. 즉 1000mm를 1m를 100mm를 나누니까 10칸이 되겠죠. 즉 K1 철근 수량은 바로 10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K2 철근은 이 시어키 부분에서 점철근을 의미합니다. 이 점철근인데 이 부분은 요점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치수기 보고 산출하는 것보다는 직접 세어보아서 산출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때 같이 한번 세워보면 K2 철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부분 5개 하고 이 활동방지기 후면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죠, 앞에서. 그리고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K2 철근은 11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요 가운데 요 철근을 셀 때 빼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로 학생들이 보면 요 철근을 빼먹고 오시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보면 그걸 좀 주의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11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벽체 배근되는 스페이스 철근, 즉 S1 철근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우선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그려놨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런 철근들이 S1 철근이에요. 우리가 이 S1 철근은 문제 조건에서 지그재그로 배근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요 위치가 지금 같은 위치입니다. 자, S1 철근 같은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해서 이렇게 S1 철근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지그재그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에서 보면 S1 철근은 200 간격으로 지그재그 배근한다 그랬어요. 200 간격이니까 요 거리를 200으로 잡아서 산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단면도에서 여기서 단면도는 정면도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부분에서 쳐다본다면 이 철근이 실선이 되겠고 요 선은 어떻게 돼요? 점선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실선, 요 철근은 정면에서 보면 점선이 될 겁니다. 실선, 점선 위치는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선 물량 산출할 때는 어떡하냐? 자, 우선 200mm 간격에 한번 봅시다. 200mm 간격당 보면 맨 앞에 한번 직접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0mm는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그 다음 200mm 간격에도 하나, 둘, 3개가 되니까 일정 수량은 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3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위 길이당 들어가는 이런 스페이스 양을 철근을 산출할 때 항상 일정 수량을 잡아가지고 물량 산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200대 3은 1000대 X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X는 몇 개 나오죠? 바로 15개가 S1 철근 수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 때 그냥 편하게 맨 앞에 부분은 그냥 제껴놓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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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200에 3개씩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S2 철근 수량에 대해서 봅시다.
자, S2 철근 수량도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보면 200 간격으로 지그재그 배근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도 보면 그 화면을 같이 보기로 합시다. 화면을 보면, 자, 200 간격의 스페이스 철근, 즉, 스트럽 철근 S2가 4개, 3개, 4개, 3개, 이렇게 교대로 계속 배근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일정 수량을 우리가 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맨 먼저 200 구간을 보면 200 구간에 4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0 구간에 3개 4개, 3개, 4개, 3개 하니까 일정 수량이 안 나오죠. 그럼 이때 우리가 400 구간을 한번 봅시다. 400 구간으로 잡아서 본다면 400mm 간격에는 S2 철근이 7개씩 항상 일정하게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대 7은 1000대 X로 해가지고 우리가 S2 철근을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일정 수량이 계산되는 그 길이를 배근 구간 거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S3 철근도 봅시다. S3 철근 마찬가지로 접판에 배근되는 스트럽 철근입니다. 자, 이 S3 철근은 그림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mm 간격으로 지그재그 배근한다 그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S3 철근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접한 철근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하고 자, 우선 S3 철근을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죠. 네. 자, 접판에 이렇게 감싸는 철근. 이게 바로 뭐다? 접판에 배근되는 스트럽 철근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노란색 볼펜으로 분필로 해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이 하나 더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은 여기서는 이렇게 배근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림하고 지금 칠판하고 그림이 동일하죠. 자, 이따 보면 지그재그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200mm 간격에는 몇 개씩 들어가요? 하나. 그 다음 200mm 간격을 봐도 하나. 그 다음 200mm도 하나씩 들어가죠. 그럼 이때 일정 수량은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되겠죠. 200대 1은 1000대 X로 해서 우리가 물량을 산출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X는 바로 몇 개가 됩니까? 바로 5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럽 철근 산출하는 걸 알아봤고, 그 다음에 다음은 철근표 작성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봅시다. 자, 우선 철근표는 시험 문제에서 표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표에서 빈칸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때 철근표로 보면 맨 앞에 기호가 있죠. 자, 기호란에는 우리가 뭘 쓰냐? 철근 상세도에 다 W1 철근, W2 철근, W3 철근 이런 식으로 기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호대로 갖다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직경이라고 했는데 이 직경은 철근의 지름을 의미합니다. 다이아메트라는 얘기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W1 철근이다 해가지고 D13mm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때 바로 그 D가 다이아메타 직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직경이 몇 mm다? 13mm다 이런 얘기예요. 13mm다. 자, 그 다음에 본당 길이는 어떡하냐? 본당 길이는 철근 한 본당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철근 한 본당 길이가 W1이 여기가 7800mm예요. 그죠? 7800mm고 지금 요 꺾어진 부분 이 길이가 210mm입니다. 그럼 이때 W1 철근의 본당 길이는 7800 플러스 210 하면 W1 철근의 본당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량은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알아봤던 계산했던 철근 수량 5개가 나왔었죠 아까. 그래서 5개를 넣으면 되겠고 총 길이는 어떻게 하냐? 철근 한 본당 길이 곱하기 수량하면 바로 총 길이가 돼요. 그리고 산출근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산출 근거를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리고 집적 센 것들 있죠? 그거 뭐 산출 근거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으로 내놓지 마시고 집적 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출 근거는 명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으로 철근양 산출은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콘크리트량 산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